거의 국민 브랜드 1등 브랜드 버미큘라가 새로이 시즌2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려놓을 때까지 뜨거운 뚜껑에 내 손이 닿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바뀌면서 30% 가까이 무게를 줄였다. 넣고 무수분 요리를 해볼 건데요. 3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막 이렇게 스팀 올라오죠? 캐러멜라이즈 됐다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스파라거스부터 반갑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였죠? 작년 봄, 여름경이었나요? 버미큘라를 처음 만나게 됐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버미큘라가 거의 국민 브랜드 1등 브랜드 주문 냄비로서는 거의 넘사벽 클래스를 갖고 있었던 그 회사에 대한 리뷰가 올라왔었습니다. 버미큘라는 아주 독특한 디자인과 말도 안 되는 퀄리티에 정말 섬세한 컨트롤까지 가능했던 그런 장인 브랜드였습니다. 다소 일본 브랜드들이 아쉬운 게 뭐겠습니까? 신상품이 잘 안 나와요. 뭐가 하나 괜찮으면 계속 그대로 가. 하나 가지고 100년씩 쓰게 만들겠다 막 이런 각오로 실제로 진짜 평생 보장이 있었죠. 일본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작년 하반기에 버미큘라가 새로이 시즌2로 거듭났습니다. 버미큘라 시즌2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상품은요, 냄비에 한해서입니다. 냄비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로 치면 현대차가 쭉 나오다가 제네시스로 나오는 이 느낌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파격적인 디자인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일본 도쿄에 가서 다이칸야마라고 하는 부촌에 가보니까 버미큘라 하우스가 있었고 내가 알던 버미큘라가 아닌 버미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였습니다. 실제 본토에 가서 이 분위기를 느껴보고 온 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이 약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렸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그 이전의 시즌1 상품은 단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인기가 뚝 떨어질 건가? 아니지. 그거는 그거대로 정말 유니크한 디자인과 컨셉이 훌륭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리셀러가 판을 치지 않을까, 남아있는 수량 빨리 사서 확보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 나온 버미큘라의 디자인은 어떤 것인지 디자인 먼저 살짝 읊어보고 무수분 요리를 해볼 건데요. 실제로 그 도쿄 한복판에 있는 다이칸야마, 지금은 없어졌다고 해요. 그곳에서 웰컴 푸드를 줍니다. 딱 들어가면 무수분 요리죠.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하나 줍니다. 먹어보라고. 맛있었어요. 그걸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아예 그냥 결이 바뀌었죠. 사실 이게 조금 더 일본스러운 디자인에 가깝죠. 굉장히 미니멀하지. 예전에는 다소 포동포동하면서 캐주얼하면서도 손잡이나 전체 쉐입은 또 클래식하고 옆에 있는 손잡이는 이렇게 하중을 좀 덜 느끼게끔 만드는 손잡이 장치가 있었었죠. 손잡이가 너무너무 예쁘죠? 프라이팬에 들어갔던 그 손잡이의 쉐입을 그대로 차용을 해왔습니다. 들기도 편해졌고 여긴 열전도가 완벽하긴 아니지만 잘 넘어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이. 여기 보이는 여기는 철제고요. 소재가 다르죠? 지금 딱 봐도 끈겨 있죠? 열이 잘 안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조리하실 때 들어도 문제없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까지 뜨거운 뚜껑에 내 손이 닿지 않습니다. 세워놓을 수도 있으면서 너무 예쁘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주물 냄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무광이 이렇게 있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짝반짝 유광이 있습니다. 컬러는 예전보다 약간 줄은 것 같기도 한데 총 8가지라고 합니다. 컬러도 예전의 컬러들하고 조금씩 달라요.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 가서 봤을 때 이 레몬색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얘랑 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이 색깔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예전에 기억나시죠?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막 종이를 넣는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 것들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쏙쏙 막 들어가. 이게 완벽하게 수평이 다 맞고 완벽하게 0.1mm까지 세상에 조절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꽉 맞아 들어간다고. 보통 덜그럭 돼요. 이게 증기가 더러러러러 거립니다. 나중에 그거 보면 다 알아 이거. 얘는 그런 거가 없고 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경량화입니다. 이 경량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주물 냄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무게입니다. 이게 무거운 게 흠이죠 사실. 자, 근데 디자인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경량화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30% 가까이 그 무게를 줄였다라고 해요.
실제로 냄비를 이제 보시면 여기도 두껍고 여기 아래도 두꺼워요. 3에서 4T 정도 두께입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열이 올라오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식는데도 오래 걸리고 무게는 무게대로 계속 무겁고 난리도 아니죠. 이게 사실은 요리할 때 뭉근히 오래 끓인 요리는 상당히 좋지만 요즘 요리가 또 막 뜨거운 열로 가열해서 팍팍 하고 싶은 요리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다? 다 일괄적으로 조금씩 줄이면 되지 얇게. 그게 아닙니다. 두꺼워야 될 부분은 두껍게 놔두고 필요 없다 싶은 것들은 그 부분을 도려냈습니다. 옆부분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아래쪽 이런 부분들은 좀 뺐어요. 요 라운드진 부분 있죠? 여기 라운드진 부분. 여기 살짝 뜨지 지금. 옛날에 그 버미큘라는 여기가 꽉 차 있었거든요. 이렇게 각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쓸데없이 두꺼워. 무게 많이 차지. 이거를 도려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얇게 하면서 실제로 1.3kg 정도를 뺐다. 그 1.3kg 빼면 얼마나 뺀 건지 아십니까? 버미큘라 프라이팬 중간 사이즈가 1.2kg일 겁니다. 그 무게만큼 하나가 빠진 거야. 여기에서 많이 빠졌지? 많이 빠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물 냄비는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만 일반 냄비보다 그 1.3kg이 줄면서 훨씬 더 경량화 작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칭찬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을 보시면 어느 부분은 도톰하고 이렇게 얇아진 걸 반복했냐면 바닥에 조금 더 열의 퍼짐 현상을 어느 옷은 조금 더 천천히 올라오고 어딜 좀 더 빨리 올라오고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지금 두께를 조절을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결 같은 모양이 꽃 모양으로 쫙 퍼져 있죠. 둘러붙지 말라고 이렇게 뭔가 휘젓기 편하게 조리하기 쉽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원래는 없었거든요. 이게 이거 라이스팟에만 있던 건데 끓어넘침 방지, 덜그럭거릴 수도 있거든요. 끓을 때 스팀 때문에. 근데 얘는 이쪽 한 방향으로 이렇게 싹 떠서 이쪽으로 나가게 그냥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 조금 해줘야겠다. 경량화가 되면서 가능해진 몇 가지 요리가 있어요. 경량화가 됐을 때의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불을 예전보다 더 빠르게 강불로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우리 프라이팬 그때 물 넣는 시험 기억납니까? 옛날에 했던 거? 그걸 냄비에서도 할 수 있어요. 유사하게. 그러니까 얘도 채소를 넣으면 수분이 빨리 위로 확 올라오게끔 말도 안 되는 강한 열을 밖으로 발산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위에서 닫고 있잖아. 그럼 스팀이 도망가지 못하고 안에서 무수분 요리가 되는 겁니다. 냄비 받침이 예전에 컬러가 두 가지 있었죠. 신기하게도 원래 냄비랑 요 앞에 색깔을 다 맞춰서 구매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 앞에 두 개 컬러는 이제 통일됐습니다. 연한 그레이 컬러로 통일이 됐고, 예전에 버미큘라는 그 냄비 여기 손잡이 이거 있잖아요. 광목천 비슷한 거 되게 비싼 린넨으로 된 거. 진짜 너무 7만 원 막 이래. 근데 심지어 한 짝이야 그거. 두 짝도 아니고. 이번에 나온 건 이렇게 실리콘으로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막 끼웠다 빠졌다 막 헐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딱딱 껴지는 느낌 들죠? 이렇게 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쫄리니까 요거 하나 놔두고 바로 무수분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브로콜리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 열 올라오는 것 봐. 지금 벌써 23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을 살짝 두르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양파, 어우 넣자마자 향이 너무 좋다.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가지도 여기 안에 상태에서 소금만 살짝 뿌리고 뚜껑 닫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만 익혀주거나 아니면 한 번, 두 번 뒤집다가 뚜껑 닫은 다음에 5분에서 8분이면 돼.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카레를 무수분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뭉근히 오래 끓이는 요리인데 중약불에서 넣어서 계속 그 수분을 갖고 끓이는 방식인데 1시간 10분씩 걸리는 요리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줄어. 한 40분이면 다 된다.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오븐팟은 전체적인 이제 레시피북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잘 나와 있죠. 책도 아주 좋아. 한글로 잘 돼 있어요. 냄비 하나 살 때마다 이게 다 따라가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냄비 5개 사면 5건이 되는 거예요. 오, 이거 뭐야. 한번 보자. 3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막 이렇게 스팀 올라오죠? 여기에 지금 보입니까? 여기가 이제 스팀이 올라오는 그 스팀 홀입니다. 저쪽으로만 올라오죠, 이렇게. 뜨거운 안 뜨거. 만져봐. 진짜 차갑네? 그냥 차갑대도? 차갑다. 아예 안 뜨겁다니까. 한 3년 전에 얘기할 때는 또 입만 놀리면 또 뻥을 이렇게 했거든. 아니라고요. 자, 지금 약 5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한번 살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놓았는데도 하나도 뜨겁지 않게 뚜껑 열 때 전혀 거부감이 없죠. 뭔가 탄향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어우러져 가지고 캐러멜라이즈 됐다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조금 거뭇하게 눌잖아요. 스빈도로 닦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브로콜리의 느낌을 그대로 보시라.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촉촉하게 돼 있죠. 댁에서도 한번 느껴보시라. 가지부터 해서 아우 흐물흐물 너무 잘 됐다. 개인적으로는 소금을 살짝만 더 뿌리고 후추를 아주 약간, 이 상태에서 맛을 좀 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부터 먹어봅니다. 무조건 맛있지. 뒤에 이렇게 갈색 보입니까? 이렇게 갈색 이렇게 돼 있죠. 채소만 먹는데 엄청 맛있어. 아, 진짜야, 농담 아니야. 아스파라거스부터 향기 죽이지. 진짜 맛있다. 아, 달아. 그 다음 요거 가지 드셔보시고요. 근데 먹어봐. 가지 엄청 맛있지. 아, 향이 미쳤어. 훈연향 확 올라오는. 오. 양파 드시고요. 고깃집에서 구워 먹는 맛이랑 아예 달라. 이런 양파를 처음 먹어봐. 진짜 끝판왕은 브로콜리야. 와.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 브로콜리 진짜 맛있어. 와. 저 원래 브로콜리 입에도 안 되는데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그지? 신기하지? 이걸 내가 웰컴 푸드로 먹었다고 가서. 그럼 사야지. 그런 거예요. 진짜지? 진짜. 정말 주물 냄비들이 이런 퀄리티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단시간에 빨리는 잘 안 돼요. 10몇 분씩 걸린다고. 우리 5분도 안 했어. 아까 4분 몇십 초에 껐어요, 그냥. 이거를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구워주시는 걸 먹으면서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직접 해보니까 더 감동적이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이 버미큘라 하우스의 분위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안에 분위기는 어땠냐면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어, 요리에 대해서. 요 냄비로 만든, 냄비랑 프라이팬으로 만든 가정식 집이 있고 다이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베이커리가 있어. 이걸로 베이커리가 나는 것도 신기하고, 그 안에서 웰컴 푸드를 주는데 정말 무수분 요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채소를 계속 익혀줘. 우엉도 잘라주고 아스파라거스 잘라주고 버섯 잘라주고, 정성도 느껴질 뿐더러 그런 대접받으면서 딱 구경하는데 옆에 와갖고 아무도 푸시를 안 해. 너 마음대로 봐라 이거야. 진짜 1시간 넘게 있었거든 나. 나가네 안 나가네 눈치도 안 줘. 실제 레스토랑과 베이커리와 밥을 짓고, 밥도 원하는 몇 가지가 있고 옆에서 채소나 이런 것들, 찜이나 조림이나 이런 것들을 쫙 해갖고 원하는 것만큼 집어서 먹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11시 정도에 갔는데 딱 가서 우리 앉자마자 뒤에 줄 서더라고. 심지어 평일 점심이었습니다. 정말 딱 차림만 보면 동네 사람이야. 딱 봐도 알 것 같아. 우리처럼 차려입고 온 사람이 없어요. 2명이 와서 먹고 애랑 같이 오고 할머니 오시고 할아버지 오시고 드시는데, 나도 그런 공간과 함께 그런 요리와 함께 이런 전체적인 문화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깊은 인상을 얻고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 아니야. 쿠크하우스가 있어. 그럼 쿠크로 쪄진 갈비찜을 한 번씩 맛보게 해주고 마음에 들면 쿠크 사가고 뭐 이런 건데 없어요, 우리나라 이런 브랜드가. 아, 너무 안타깝지. 자, 버미큘라의 냄비가 드디어 시즌 2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10수년간 이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이번에 바뀐 경량화라든지 디자인의 변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하나 곱씹어 보기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경량화 됐으니까 그람수만큼 가격을 좀 빼줘 이러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가격의 변동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참 다행입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양한 컬러라든지 다양한 마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나오겠죠. 앞으로 버미큘라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전 다시 한번 나고야나 도쿄에 있는 버미큘라 하우스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그리고 한동안 이 무수분 채소 구이를 꽤 자주 해 먹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채소는 다 구워 먹어야 돼 앞으로. 자, 앞으로 버미큘라의 새로운 행보에 많은 분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